1억, 5억, 10억, 30억 자산 구간마다 달라지는 은퇴 준비. 은퇴를 생각하면 대부분 이런 질문부터 떠올립니다. 도대체 얼마면 될까? 노후의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려면 최소 얼마는 있어야 하지? 그런데 막상 이 질문에 답을 하려 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은퇴 준비는 얼마가 있느냐보다 어디쯤 와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고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1억을 모았을 때의 은퇴 고민과 10억을 바라볼 때의 고민은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노후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모습이 바뀌고 그에 따라 준비 전략도 계속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자산 규모에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자산 구간별로 은퇴 준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1억 구간 은퇴를 처음으로 현실로 인식하는 단계. 자산이 1억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회사 안 다니고 살아야 하는데. 이전까지 은퇴는 뉴스 속 이야기였고 부모 세대의 문제였죠. 그런데 1억이라는 숫자는 묘하게 사람을 각성시킵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아예 불가능한 꿈은 아니구나라는 감각을 처음으로 주거든요. 이 구간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고정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빠짐없이 챙기고 투자로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자산을 잃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 관점에서 보면 1억은 은퇴 자금이라기보다 은퇴 연습 자금에 가깝습니다. 돈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단계라기보다 돈을 다루는 태도를 점검하는 단계죠. 사례 40대 초반 직장인 어 씨는 자산 1억을 모은 뒤 처음으로 노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이 돈으로는 은퇴 후 3년밖에 못 산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때 어 씨가 한 선택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지출 구조를 바꾸고 연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퇴를 먼 이야기에서 준비해야 할 일정으로 바꾼 순간이었죠. 5억 구간 은퇴가 막연한 미래에서 설계 가능한 계획이 되는 단계. 자산이 5억 정도가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는데? 언제쯤이면 회사 안 나가도 될까? 이 시점부터 은퇴는 숫자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기대 수익률, 월 생활비, 은퇴 시점 같은 말들이 현실적으로 오갑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속도 조절입니다. 무작정 더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배당, 임대, 연금 같은 나오는 돈에 관심이 커지죠. 중요한 건 2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만 더 위험하게 굴어도 되지 않을까? 이 유혹이 가장 강해지는 구간이 바로 5억입니다. 사례 50대 직장인 B씨는 자산 5억을 넘긴 뒤 공격적인 투자로 단기간에 은퇴 자금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했고 큰 손실을 겪은 뒤 깨달았죠. 이제는 불리는 단계가 아니라 지키는 단계라는 것을요. 이후 투자 비중을 줄이고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로 바꾸면서 심리적 안정이 훨씬 커졌다고 합니다. 10억 구간 은퇴가 선택지가 되는 단계. 자산이 10억에 가까워지면 질문이 바뀝니다. 은퇴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은퇴할까? 가 됩니다. 2단계부터 은퇴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완전 은퇴를 할지, 일은 줄이되 완전히 놓지는 않을지, 도시를 떠날지 해외에서 살지, 돈의 문제보다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구간의 은퇴 준비는 단순히 금융 설계가 아닙니다. 삶의 리허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몇 달 쉬어보기도 하고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살아보기도 하죠. 사례 자영업자 C씨는 자산 10억을 넘긴 뒤 가게를 정리하고 1년간 반은퇴 생활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자유가 좋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무료함이 찾아왔죠. 그 경험 덕분에 C씨는 완전 은퇴 대신
소규모 프로젝트 형태로 일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직접 체험한 덕분이었습니다. 30억 구간 은퇴가 돈의 문제가 아닌 단계. 자산이 30억을 넘어서면 은퇴 준비의 초점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2단계에서는 자산 관리보다 상속, 증여, 사회적 역할, 시간의 사용 방식, 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은 충분한데 목적이 없으면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규모에 따라 인생 단계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이동하는 목표물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위치에서 맞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1억일 때는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5억일 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10억일 때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30억일 때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자산이 쌓이며 점점 구체화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 어디쯤 와 있든 그 단계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미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자산이 늘어날수록 은퇴 준비가 어려워지는 이유. 돈이 아니라 뇌가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충분하면 은퇴는 쉬워지겠지.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산이 늘어날수록 은퇴 후 만족도는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가 부족하면 공허감과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와 진화 과정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1인간의 뇌는 목표 추구에 최적화돼 있다. 뇌과학에서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도파민 시스템에 의해 움직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보상 자체가 아니라 추구 과정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성취에 가까워질수록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을 모으는 동안은 비교적 행복합니다. 다음 목표는 5억. 이제 10억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다음 단계가 존재하니까요. 문제는 은퇴입니다. 은퇴는 많은 경우 명확한 다음 목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자산이 충분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억, 20억, 30억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쉬니까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혼란을 겪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5억 이후부터 은퇴 준비에 삶의 구조가 필요한 이유.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을 합리적 인간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로 봅니다. 은퇴 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 5억을 넘어서면 기본적인 생존 확률은 꽤 높아집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건 수익률보다 하루의 구조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게 없으면 돈이 많아도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노년학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아니라 역할 상실입니다. 회사에서의 역할, 사회적 필요성,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 이게 사라질 때 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트레스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모없어졌다고 느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5억 이후 구간부터는 이런 준비가 필요해집니다.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정체성. 수입이 목적이 아닌 역할 중심의 활동. 돈을 벌지 않아도 할 이유가 있는 일. 10억 이상에서 가장 흔한 착각. 이제는 아무 준비 안 해도 되겠지. 자산이 10억을 넘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웬만한 변수는 다 커버 가능하잖아. 재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 바로 2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는 실패의 비용이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노년기의 핵심 과제로 생산성 대 침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아직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지 못하면
사람은 급격히 침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자산가 중에서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사회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0억 이상에서 은퇴 준비의 최종 질문. 자산이 충분히 커지면 은퇴 준비의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이 단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자신보다 큰 대상 가족, 공동체, 다음 세대를 향해 있고 돈이 아니라 영향력의 흐름을 고민합니다. 이건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연구로도 증명됩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관계와 기여감입니다. 자산 규모는 일정 수준 이후로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은퇴 준비는 자산이 늘어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준비의 성격이 바뀔 뿐입니다. 초반에는 돈을 모으는 기술이 필요하고, 중반에는 돈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후반에는 돈 없이도 의미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돈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가장 여유로운 시기에 가장 불안해집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재무 설계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태로 하루를 살고 싶은가를 미리 연습하는 일입니다. 이게 자산 구간이 올라갈수록 은퇴 준비가 더 깊어지는 이유입니다.